자, 오늘은 IRA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에 뭐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알고는 계실 겁니다.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.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IRA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보건과 청정 에너지 그리고 조세와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혜택을 줄게. 그러면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그 산업에 속한 상장 주식들은 무언가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호재가 되겠구나. 그러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몰린 적이 있었던 그런 이슈가 있는 테마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 IRA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어뒀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의약품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조세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세액 공제나 뭐 기업이 내야 하는 비용들을 줄여준다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준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테마 수급이 죽었습니다. IRA 관련주들의 수급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쪽을 보죠. 신재생 에너지를. 근데 이 수급이 단기간에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미국에서 이게 미국법인데 미국에서 법안 발의를 합니다.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 간에 의회에서 법안 발의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오래 걸린다.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발의를 했네, 법안 발의를 했네. 그러면 이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. 딱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.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.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 IRA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왔죠. 여기 보면 2차 IRA 추진 이 말은 처음에 법안 발의를 하고 계속 딜레이가 된 거예요. 자, 법안 발의를 했다면 그 다음에 세부안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됩니다. 그러면서 시세가 죽죠. 그러면서 나온 뉴스가 이건 거죠. 2차 IRA를 추진하겠다. 근데 이게 다시 뭐 2차 회의를 추진한다라고 해서 다시 수급이 붙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. 요즘 장세도 좋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세부안 자 순서대로 법안을 발의한 다음에 세부안 발표를 자 곧 했다 치죠.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. 이건 오래 걸립니다. 어떤 법안이든 간에. 그래서 실제 적용이 오래 걸리기에 이게 각 기업들이 실제 수주로 적용은 힘들 거다. 이게 주가에 적용이 되기에는 좀 오래 걸릴 거다.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갖고 있어요. 이 회사가 있어. 그럼 이 A라는 회사가 자 어떠한 활동을 하겠죠. 액션을 취하고 이를 통해서 뭔가 세액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 감액을 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이게 최소 1년이죠. 최소. 결국에 주식에 대한 본질이 항상 실적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적이나 또는 어떤 이슈가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물론 주가라는 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주가에 적용이 되려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됩니다. 이게 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려면 앞에서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고 뒤에서는 실제로 적용이 돼서 이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.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익이 증가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다.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려야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서 쭉 올라가게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1년입니다. 최소. 아무리 빨라야.
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보는 상승은 요 정도입니다. 그러면 초반에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요만큼 상승을 한 거고, 이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겠죠. 장세든 피로감이든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든 뭐든 간에 하락, 그럼 우리는 이때 이제 끝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. 하지만 각각의 라인들 매물대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또 상승을 보이고, 그럼 여기서는 기대감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실제 적용 기간, 그리고 여기는 뭐였죠? 앞으로의 추가 상승, 추가 기대감. 이렇게 해서 이런 파동이 나와줬을 때 1구간, 2구간, 3구간까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. 근데 이게 말만 들어봐도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 당장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사실 이런 건 아닙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좀 방지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? 이제 그런 것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.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할게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거의 뭐 몇백 조, 뭐 엄청나게 큽니다. 몇천 조도 아니죠. 근데 이게 쭉 내려서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. 자, 여기는 이제 복원은 쉽게 말해서 여기 나오죠. 그냥 오바마 케어의 확장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자한테는 뭐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.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국내에서 이슈받는 거는 청정에너지, 신재생에너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면 우리 요 부분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. 근데 뭐 사실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뭔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, 뭐 풍력 또는 태양, 풍력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 이쪽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를 해준다거나 뭐 보조금을 준다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덩치가 크죠.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결과물도 오래 걸리고,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.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, IRA 관련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계속 연기가 되면서 2차까지는 왔지만 이거를 우리가 국내 주식에서 이거를 단기 상품으로 보는 건, 그러니까 단기 재료로 보는 건 쉽지 않다. 자,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할 종목도 뭐냐면 대명에너지. 제가 이거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지금 대명에너지도 보면 자,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 개발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풍력이랑 태양광 다 갖고 있는 건데, 이게 사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하면 일단 대장부터 봐야 되겠죠. 일단 태양광 쪽으로는 OCI를 보고, 그리고 풍력 쪽으로는 보통 CS 윈드를 많이 보죠. 그러면서 뭐 대명에너지도 있고, 그리고 이번에 뭐 강원에너지 이런 거 다 뭐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죠. 날라갔을 때 요 기간에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볼 것들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청정에너지,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할까. 자, 다음 영상부터 올라갈 것들은 절대 단타가 아닙니다. 자, 이 신재생 에너지는 단타 상품이 아니에요. 자, 이런 식으로 시장의 이슈를 한번 딱 받는 그 기간에는 단타 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타가 아니라 그냥 장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중기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. 초장기 상품입니다.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종목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